지방을 섭취한다고 할 때 기름기가 있는 육류인지 식용유인지 아니면 조미료가 만들어 있는 음식을 빼면 먹을 게 너무 없네요. 맛소금이나 참치액 정도의 조미료는 괜찮지 않을까요? 조미료가 만들어 있는 음식을 빼면 먹을 게 너무 없네요. 맛소금이나 참치액 정도 조미료는 괜찮지 않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이 조미료 하면은 요즘에 집에서 이렇게 조미료 쓰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요즘에는 되게 근데 밖에 나가면 다 조미료를 쓴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음식점에 맛이 있는 집을 가잖아요. 맛이 없는 집 잘 안 가죠. 근데 맛이 있는 집은 조미료를 쓴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조미료에 많이 젖어 있는데 집에서는 상당히 피해요. 대부분 안 써요. 그런데 이제 나갔을 때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 피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럼 이제 집에서라도 이제 줄인다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어떤 맛소금이라든지 또 여기서 설명해 참치액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뭐 조금 하는 것은 상관은 없죠. 하지만 이 맛소금이나 참치 액젓이나 제일 중요한 건 나트륨이 되게 많아요. 그죠? 나트륨이 너무 많은 부분들은 양을 많이 줄여서 쓰고, 또 이런 부분까지 안 쓰다 보면은 정말 집에서 밥을 해서 먹으면 맛이 없어가지고 집밥 먹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또 특히 우리 암 환자분들은 입맛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밖에 나가서 먹으면 잘 먹죠. 근데 또 집에 돌아오면 이제 더 안 먹게 돼요. 약간의 맛을 내는, 요즘에는 천연 조미료들이 많이 나온 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어떤 맛소금이나 참치 액젓 뭐 조금씩 쓰는 건 괜찮지만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간암인데 도가니탕을 먹어도 될까요? 이 도가니탕은 사실은 이게 이제 콜라겐 성분을 먹기 위해서 이제 도가니탕을 먹는 겁니다. 되게 이제 우리 동물이 가지고 있는 연골이죠, 연골을 먹는 건데 이게 콜라겐이 많아요. 그래서 도움은 되는데, 이게 이제 콜라겐이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암 환자한테 권하는 게 상어 연골을 가지고 만든 것을 암 환자들이 많이 먹죠. 그리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원래 상어가 이렇게 암이 없어요. 암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상어 연골을 그 제품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이런 연골은 좋지 않겠나. 그래서 도가니탕이 콜라겐이 많으니까 크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네요. 하지만 이 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동물성, 여기에 보면 육수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동물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육수에 우러나오는 부분들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 안에는 뭐 포화지방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백질이라든지, 그런데 그 육류가 가지고 있는 성장 호르몬이나 뭐 항생제나 이런 부분들을 우러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가니탕 중에서 도가니만 이렇게 먹는 경우는, 그렇지만 너무 육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는 않지만 조금 먹는 것은 콜라겐은 원래 암을 이렇게 감싸서 암세포가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나쁘지는 않고요. 또 우리 암 환자분들이 보면은 영양이 부족해서 뼈라든지 이런 관절이나 이런 게 약해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같이 들어가는 육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방을 섭취한다고 할 때 기름기가 있는 육류인지 식용유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요. 이게 우리 환자분들이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암 치료할 때 케톤식이라는 게 있어요. 케톤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암세포가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대사를 해요. 근데 지방을 잘 이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을 줄이고 지방을 준다. 이제 이게 케톤식이거든요. 암세포는 굶고 내 정상세포는 에너지 공급을 제대로 받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때 쓰는 이제 지방을 어떤 것을 쓸 건지, 예전에 맨 처음에 케톤식이라는 게 막 나왔을 때 그분들이 케톤식을 막 강조를 하고 할 때 어떤 걸 했냐면요, 베이컨이라든지 그 다음에 돼지 비계라든지 막 이런 것을 막 주로 많이 먹고 이리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오히려 케톤 시기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겠지만 이 지방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부분들까지 같이 먹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지방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 지방은 오메가3가 많은 것을 쳐요. 오메가3. 그 다음에 오메가9, 올리브유죠. 올리브유. 그 다음에 또 오메가7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것을 하거든요. 그럼 안 되는 지방은 뭐냐? 트랜스 지방이에요.
트란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에다가 특히 불포화 지방산에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 트란스라는 타입으로 분자 구조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트란스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트란스 지방이에요. 그래서 트란스 지방은 되게 튀김, 그 다음에 전, 마가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런 트란스 지방이 많이 있거든요. 트란스 지방이 좋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공육 속에 있는 지방들,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의외로 식용유가 되게 오메가6거든요. 오메가6는 오메가3하고 오메가6가 우리 몸 안에 세포 구성 주성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메가6가 많을수록 세포에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암도 일종의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식용유는 대부분 오메가6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좋은 기름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오메가3는 되게 아마씨라든지 들깨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리 환자들한테 권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의외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식이섬유예요. 우리가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이고 어때요? 몸에 내 효소를 가지고 분해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식이섬유가 의외로 지방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 특히 유익균들이, 좋은 균들이 이거를 단순 지방산이라는 걸로 바꿔요. 그래서 뷰티릭산이나 뭐 프로피오네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꾸거든요. 근데 특히 이 중에서 뷰티릭산은 암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H닥이라는 암을 줄기세포 쪽으로 바꿔가는 이 유전자를 꺼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뷰티릭산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이게 단순 지방산이에요. 이게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식이섬유가 일종의 지방산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탄수화물 같은 거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이 많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중성지방이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성지방으로 바뀌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암세포가 그대로 에너지를 쓰기도 하지만 또 남았을 경우에 중성지방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닌데, 오히려 이렇게 식이섬유는 오히려 우리 몸 안에서 뷰티릭산이라는 암도 억제하고 좋은 지방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것도 일종의 지방을 많이 먹는 개념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서 식이섬유는 또 어때요? 내 장을 좋게 해주고, 좋은 미생물들이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배변을 또 좋게 해주는 그런 기능, 그 다음에 발암물질들을 같이 끌고 나가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로 지방을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런 지방들보다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오메가3가 많은 것, 그리고 식이섬유 같은 것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좋은 지방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강의를 끝나고 나서 생각나는 게 이게 생각이 나요. 우리 환자분들이 마음이 평하고 와야 된다. 그게 암 치료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환자들 심리에 대한 부분들, 또 중요한 게 가족 간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저는 이제 유방암 환자들을 주로 많이 보다 보니까 가족 관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시부모들, 친정 부모들, 그 다음에 내 자식들, 하지만은 남편하고 관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겠지만, 이 환자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환자하고 관련하고, 또 이 방송을 보는 것은 환자뿐이 아니고 가족들도 본다고 생각을 해요.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